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못 느껴. 이미 몸이 마른 뒤에야 알아차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갈증 신호가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물을 원해도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탈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만성 탈수라고 부릅니다. 어지럼이나 피로, 변비가 사실은 물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들을 대개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지요. 오늘은 탈수 신호와 물을 채워주는 음식과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약보다 먼저 매일의 습관으로 몸을 지키시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물과 수분 부족, 그리고 만성 탈수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물이 위험한지부터 어렵지 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 탈수가 쉬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은 사실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몸이 돌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물이 부족하면 목마름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갈증 신호가 점점 둔해집니다. 몸은 물을 원하는데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잘 안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탈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용히 진행되는 것을 만성 탈수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탈수가 혈관에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끈해져 잘 돌지 못합니다. 끈끈한 피는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탈수는 여러 가지 신호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까닭 없이 피곤한 것이 그렇습니다. 변비가 심해지는 것도 사실은 물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들을 대개 나이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을 채워주는 음식과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이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땀으로 물이 빠져나가는데 갈증은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직접 드시기 어려우면 음식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럼 수분을 채워주는 음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분을 채워주는 음식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을 채우는데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오이는 사실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물을 잘 안 드시는 분께 특히 반가운 채소이지요. 오이는 아삭한 식감이 좋아 입맛을 돋웁니다. 더운 날 오이 몇 조각이면 시원하게 갈증이 가십니다. 게다가 열량이 낮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도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씻어서 그냥 아삭하게 드시면 됩니다. 얇게 썰어 물이나 차게 담가 오이물로 드셔도 좋습니다. 오이냉국으로 만들면 시원하게 수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된장이나 쌈장에 찍어 드셔도 맛있습니다. 간식으로 몇 조각 드시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냉국을 만들 때 소금을 너무 넣지 마세요. 짜게 드시면 오히려 몸에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담백하게 오이 본연의 맛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늘 몇 개 두고 자주 드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아삭하게 수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이에 미역을 넣어 냉국으로 드셔도 시원합니다. 첫 번째 음식 오이였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이름처럼 물이 가득한 과일입니다. 한 조각만 드셔도
수분이 시원하게 채워집니다. 더운 여름날 갈증을 달래는데 이만한 것이 없지요. 수박에는 수분과 함께 칼륨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땀을 흘려 빠져나간 성분을 채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린 날 특히 좋습니다. 수박은 부드럽고 달콤해 입맛 없을 때도 잘 넘어갑니다. 씹기 힘드신 분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그냥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작게 깍둑 썰기에 두면 조금씩 집어 드시기 편합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드셔도 부드럽고 좋습니다. 여름철 간식으로 몇 조각이면 훌륭합니다. 다만 수박은 단맛이 있어 당분도 들어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보다 적당히 나눠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소금을 뿌려 드시는 습관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 본연의 단맛으로 드시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제철인 여름에 신선한 것으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수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수박씨는 뱉지 말고 함께 갈아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 음식, 수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역국과 맑은 국입니다. 국은 우리가 매일 밥과 함께 드시는 음식이지요. 그런데 이 국 한 그릇이 훌륭한 수분 보충이 됩니다. 따뜻한 국물로 자연스럽게 물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도 국은 잘 드시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미역국에는 좋은 성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미역에는 여러 미네랄이 담겨 있습니다. 국물과 함께 이런 성분도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린 날에는 국물이 전해질을 채우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국은 속을 편안하게 데워주기도 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식사 때마다 한 그릇 곁들이는 것입니다. 미역국뿐 아니라 맑은 콩나물국도 좋습니다. 물을 넣고 맑게 끓인 국도 시원하고 좋습니다. 건더기와 국물을 함께 드시면 영양도 알찹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을 너무 짜게 드시면 오히려 물이 빠져나갑니다. 소금과 간을 줄여 맑고 슴슴하게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짠 국물을 다 드시기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셔도 됩니다. 싱겁게 끓인 국이라야 진정한 수분 보충이 됩니다. 이렇게 국으로 자연스럽게 수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국 한 그릇이면 밤새 빠진 수분을 채워줍니다. 세 번째, 미역국과 맑은 국이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수분이 아주 많은 채소 같은 과일입니다. 한 알만 드셔도 수분이 시원하게 채워집니다. 게다가 토마토에는 좋은 성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붉은색 속에 항산화 성분이 담겨 있죠. 이 성분은 세포를 지키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분과 좋은 성분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셈입니다. 여러 비타민도 함께 들어 있어 더욱 좋습니다. 열량이 낮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씻어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방울토마토를 몇 알 집어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얇게 썰어 반찬처럼 곁들여 드셔도 됩니다. 살짝 익혀 드시면 좋은 성분의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알찹니다. 간식으로 몇 알 드시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설탕에 찍어 드시는 습관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 본연의 맛으로 드시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값도 저렴하고 사철 구하기 쉬운 것도 장점입니다. 냉장고에 늘 몇 개 두고 자주 드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수분과 항산화를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토마토를 갈아 주스로 드셔도 수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 토마토였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배입니다. 배는 예로부터 목을 부드럽게 해주는 과일로 유명합니다. 배는 한 입 베어 물면 알 수 있듯 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드시는 것만으로 수분이 시원하게 채워집니다. 특히 목이 칼칼하거나 마를 때 반가운 과일이죠. 기침이 잦은 분에게도 배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는 시원하고 달콤해 입맛을 돋웁니다. 부드러워 씹기에도 편해 누구나 드시기 좋습니다. 소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여 식후에 즐기기도 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깎아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작게 썰어두면 조금씩 집어 드시기 편합니다. 갈아서 배즙으로 드셔도 목이 편안합니다. 따뜻하게 배를 쪄서 드시면 기침에 특히 좋다고 하지요. 꿀을 조금 넣어 배숙으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식으로 몇 조각이면 수분도 채우고 입도 즐겁습니다. 다만 배도 단맛이 있어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보다 적당히 나눠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제철인 가을에 신선한 것으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목을 부드럽게 하며 수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배를 갈아 얼려두면 여름철 시원한 간식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음식 배였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수분과 장 건강을 함께 챙기는 음식입니다. 요거트는 부드러운 만큼 수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 컵 드시면 물도 채우고 속도 든든해집니다. 게다가 요거트에는 장에 좋은 유익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익균이 장 건강을 돕고 소화를 편하게 합니다. 특히 탈수로 변비가 생길 때 도움이 됩니다. 수분과 유익균이 함께 장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요거트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뼈와 근육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되지요. 요거트는 부드러워 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씹는 힘이 약하신 분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부담스러운 날 한 컵이면 든든합니다. 여기에 수분 많은 과일을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배나 토마토를 곁들이면 수분을 배로 채울 수 있지요. 다만 설탕이 많이 든 요거트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무가당 플레인 제품을 고르세요. 단맛은 과일로 자연스럽게 맞추면 됩니다. 냉장고 앞쪽에 두고 매일 한 컵씩 드셔보세요. 이렇게 수분과 장 건강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물처럼 마시는 묽은 요거트도 수분 보충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 요거트였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상추와 잎채소입니다. 상추 같은 잎채소는 사실 수분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아삭한 잎 속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잎채소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수분이 채워집니다. 식사에 곁들이기만 해도 물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 건강에 좋습니다. 수분과 식이섬유가 함께 변비를 덜어줍니다. 여러 비타민과 좋은 성분도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열량이 낮아 많이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쌈으로 싸 드시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고기나 밥을 상추에 싸 드시면 자연스럽게 채소를 챙깁니다. 겉절이로 무쳐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샐러드로 다른 채소와 함께 드셔도 됩니다. 씹기 힘드시면 부드러운 잎을 골라 잘게 썰어 드세요. 신선한 것을 그때그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잎이 싱싱하고 시들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다만 겉절이는 짜게 무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짜게 드시면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채소 칸에 두고 2, 3일 안에 드세요. 이렇게 식사로
수분과 식이섬유를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쌈밥으로 드시면 밥과 채소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 상추와 잎채소였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물을 채우는데 아주 좋은 마실거리입니다. 맹물이 심심해 잘 안 드시는 분이 많으시지요. 그럴 때 구수한 보리차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보리차의 가장 큰 장점은 카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커피나 진한 차와 달리 부담 없이 자주 마실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없으니 잠을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자기 전에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구수한 맛이 있어 물보다 훨씬 잘 넘어갑니다. 물을 억지로 드시기 힘든 분께 특히 반갑죠. 드시는 방법은 끓여서 두고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한번 넉넉히 끓여 주전자에 담아 두시면 편합니다. 따뜻하게 드시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식혀 드셔도 좋습니다. 머리맡이나 거실에 보리차를 두고 자주 드셔보세요. 눈에 보이면 손이 가고 그만큼 자주 마시게 됩니다. 설탕이나 시럽은 넣지 말고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리차 본연의 구수한 맛으로 즐기세요. 맹물이 부담스러우면 보리차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부담 없이 수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옥수수 수염차나 결명자차도 카페인이 없어 좋습니다. 여덟 번째 보리차였습니다. 자, 그럼 이 음식들과 물을 어떻게 챙기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못 느끼니 갈증을 기다리면 늦습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드세요. 국이나 수분 많은 채소를 식사에 곁들여 자연스럽게 보충하세요. 오이, 토마토, 상추 같은 채소를 반찬으로 자주 올리면 좋습니다. 후식으로는 수박이나 배 같은 수분 많은 과일이 좋습니다. 커피와 진한 차, 술은 오히려 수분을 빼앗으니 물로 균형을 맞추세요. 맹물이 심심하면 카페인 없는 보리차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름철이나 땀을 흘린 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드셔야 합니다. 다만 신장 질환 등으로 물 제한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렇게 물과 음식으로 함께 수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는 동안 빠져나간 수분을 아침에 채워주는 것입니다. 둘째, 머리맡과 거실에 물컵을 두어 눈에 자주 보이게 하세요. 물이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됩니다. 멀리 있으면 귀찮아서 안 드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변색을 살펴보세요.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맑은 노란색이 되도록 물을 챙겨 드시면 됩니다. 넷째, 식사 때마다 물이나 국을 한 컵씩 곁들이세요. 끼니마다 챙기면 자연스럽게 수분이 채워집니다. 멀리 있으면 귀찮아 안 드시니 늘 손 닿는 곳에 두세요. 다섯째, 외출할 때 작은 물병을 챙기세요. 나가서도 조금씩 마시면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조용한 탈수로부터 몸을 지켜줍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는 갈증 신호가 둔해져 자신도 모르게 탈수에 빠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끈끈해져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어지럼과 피로, 변비가 사실은 물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째, 오이는 대부분이 물이라 부담 없이 수분을 채웁니다. 둘째, 수박은 수분과 칼륨을 함께 채워줍니다. 셋째, 미역국과 맑은 국은 식사와 함께 수분을 보충합니다. 넷째,
토마토는 수분과 항산화 성분을 함께 줍니다. 다섯째, 배는 수분이 풍부하고 목을 부드럽게 합니다. 여섯째, 요거트는 수분과 유익균으로 장 건강을 돕습니다. 일곱째, 상추와 잎채소는 식사로 수분을 채워줍니다. 여덟째,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어 자주 마시기 좋습니다. 핵심은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입니다. 국과 수분 많은 채소를 식사에 곁들이고 물컵을 눈앞에 두세요. 다만 물 제한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요. 오늘부터 조용한 탈수로부터 몸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또 다른 신호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큰 병을 미리 알려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놓치면 아쉬운 내용이니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